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제가 주말인데요. 이렇게 매장에 특별한 일이 없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또 유튜브 주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인데요. 다코스,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던 제가 2016년도죠. 지금부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6년도 최초로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 아시죠? 다가구. 이제 보통 우리가 원룸이라고 말하는 그런 건물, 이렇게 큰 3층 또는 4층으로 된 그 원룸 건물을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매수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제가 최초로 다가구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직거래를 통해서 바로,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건물주와 제가 다이렉트로 만나서 바로 계약을 해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 방법, 어떻게 해서 최초로 투자를, 원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또 부동산을 같이 이렇게 같이 끼지 않고 어떻게 해서 다가구 주택을 직거래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총 5가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평범한 직장인도 다가구 주택, 큰 원룸 큰 덩어리 있는 건물을, 그리고 그것도 직거래로 어떻게 매수를 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5가지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한다면 여러분들께도 아주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오늘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어떻게 해서 평범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부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아파트 위주, 소형 아파트라든지 또는 빌라, 그 대형이 아닌 작은 빌라라든지 작은 소형 아파트 위주로만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분양권 투자, 총 3가지 투자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하다가 시세 차익형 위주로 많이 했다는 거죠. 분양권은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 투자지 않습니까? 분양권이라는 투자는 아시겠지만, 일단 내가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처음 일장 나오는 대로 분양 신청을 하거나, 또는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남들의 이제 그 분양 권리를 내가 사는 거죠. 권리를 사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되파는 대표적인 시세 차익형 투자인데요. 그 방법, 또는 제가 예전에 했던 또 전세 갭 투자, 일반 소형 아파트, 그리고 빌라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거의 대표적으로 저는 수익형 이런 흐름, 수익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길 것인가, 나의 종잣돈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2016년도 한 5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이제 나도 현금 흐름을 창출되는 수익형 부동산 쪽에 관심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알아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2016년도에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원룸을 처음으로 저도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배경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직장, 평범한 일반 아파트라든지 빌라에만 투자했던 그런 일반 평범한 직장이었던 투자자가 어떻게 해서 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가구 주택, 그리고 큰 건물을 어떻게 해서 투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5가지 정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좀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제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쌓아오던 그 부동산 투자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아파트 또는 소형 빌라, 그리고 분양권 투자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경험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점에는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 때 또는 부동산 매수를 하고 유지를 할 때, 그리고 관리를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어떤 점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1-2년간이 아닌 한 다년간, 한 5년 정도의 저에게 경험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경험이라면 나도 작은 소형 아파트 위주로만 했던 저로서 좀 큰 덩어리, 큰 건물에도 많은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룸이라는 것은 한 10가구 이상에 대한, 그 정도 이상 되는 세입자도 나도 충분히 관리할 어느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적인 부분도 됐고, 경험적인 부분도 쌓였다고 생각했고, 그간에 한 5년 정도 투자했던 경험상 또 시세 차익적인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종잣돈도 마련이 되었고, 물론 이제 큰 덩어리 물건을 이 모든 금액을 100% 내가 현금을 주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요. 보통 우리가 다가구주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100% 다 이제 내 돈으로 주고 사시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보통 이제 기존의 이제 세입자분들 보증금, 전세라든지 월세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을 그대로 안고, 그리고 기존의 그 세입자분들, 기존의 그 건물주가 가지고 있던 대출 바로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안고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최초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단연간 한 5년 이상 동안의 부동산의 투자 경험이 나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고, 그게 큰 투자 본바탕이 되면서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큰 덩어리 다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나 노하우가 쌓였다. 나도 이제 해볼 만하다. 이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용기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용기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다주택을 투자할 수 있었구나. 그게 아주 마인드적인 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를 단연간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위험하구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이 정보를 많이 습득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기존의 아파트나 빌라, 분양권만 투자했던 저로서는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던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많이 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관련된 수익형 부동산 관련된 또는 다가구주택 관련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거의 제가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또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보고 다가구주택 운영 관련 또 다가구주택 투자해서 주의할 점 관련된 책이 나와 있거든요. 관련된 책을 거의 다 습득해서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드린 이 다가구주택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위험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하면 좀 혹시나 사기를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관련돼서 어떤 서류적인 걸 확인해야 되고, 대출 관련돼서는 어떤 걸 확인해야 된다 등등등 관련한 고수분들의 글들, 그때 당시에 블로그 글들이죠. 그다음에 책들 말씀드린 대로 관련돼가지고 대출 관련된 또 문제점이라든지 혹시나 벌어질 거에 대한 그런 나에게 또 그런 불행이 닥쳐오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대출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대출이 사실 몇 천이 아닌 한 몇 억이 대출이 그 건물에 보통 해당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말 주의해서 알아봐야 된다. 정말 조심스럽게 알아봐야 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대출도 여러분들 상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거 아시죠? 이제 예를 들어서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그다음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 등등등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가장 최대 이익이 다가올 것인가 관련해서 대출 관련된 부분도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투자 매물을 정하는 게 따라서 요즘에 또 대출 규제도 많고 제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 나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대출이고 어떤 은행에 가야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금액으로 가장 저리의 금리로 나에게 빌려줄 것인가도 여러분들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관련된 것도 저도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많은 은행에도 알아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알아본 거죠. 이 원룸 현재 등기부등본이 또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또 떼보면 이 현재 건물주가 현재 어느 은행에서 어떤 금리로 근저당이 얼마나 잡혔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요. 관련해서 또 해당 이 건물이 혹시나 불법 건축물이 아닐까 해서 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관련해서 바로바로 또 제가 또 그리고 서류적인 부분이 또 문제가 없는지, 권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또 이 현재 건물주가 혹시나 또 다른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 혹시나 가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건축물 대장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상세하게 을구에 보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갑구, 을구 상세하게 봤단 말이죠. 문제가 없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수많은 확인을 서류적인 부분, 또 대출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적인 부분 등등등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알아보고 또 제가 모르는 범위 내에서는 또 다른 또 고수분들이라든지 이런 글들이라든지 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지식, 기초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나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거에 대한 확인을 두 번째로 철저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과연 내가 이것을 만약에 돈도 다 있고 아니면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해도 내가 이 큰 덩어리에 여러 가지 한두 세대가 아닌 10세대 이상의 세입자분들이 내가 과연 컨트롤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했던 거죠. 자, 이게 여러 가지, 저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2016년 당시만 해도 대구에 사는 게 아니고 경주에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를 하다가 과연 내가 대구에, 제가 고향이 대구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다 대구에 계시고 대구에 있는 원룸을 제가 알아봤던 거죠. 대구에 과연 내가 나중에 샀을 때 경주에서 대구까지 물리적 거리도 있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바로 와서 처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던 거죠. 알아보면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원룸 사면 정말 10년이 늘른다.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그때부터 저는 운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운영해보신 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들도 많거든요. 하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 하면 고생이다. 돈만 많이 깨지고 생각보다 수익률 나오지 않고 공실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부정적인 글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던 거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내가 옆에 이 근처에 대구에 내가 거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에 1시간 정도 거리 경주에 살면서 내가 만약에 세입자들 한 가구도 아닌 10가구 이상의 세입자들 문제점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뒤에 나올 이런 또 현실적인 부분과 다섯 번째 나올 이 여러 가지 또 부모님 현실적인 상황과 같이 겹치는 문제인데요. 자, 리모델링, 수리,
그 다음에 공실이 생겼을 때 부동산 연락하고 관련해가지고 직거래 관련된 카페에 올린다든지 직방 다방에 그런 사이트에 또 매물을 올린다든지 등등등, 또 월세 관리 이 파일을 만들면서 10가구 이상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언제 월세가 들어오고 언제 무엇을 고쳤는지, 언제 무엇이 고장나서 뭘 수리를 했다 등등등 관련된 내역서를 또 제가 또 만들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면요. 자, 부모님과 같이 한번 이런 운영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제가 5번째 이유로 말씀드릴 건데, 어머님이 대구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머님이 또 주변에 또 이렇게 근처에 또 멀지 않은 곳이 계셨고, 그렇게 되면 어머님과 5번째 이유가 겹치겠지만 어떻게 해서 같이 한번 그러면 공동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3층에 거주하시게 됩니다. 3층에 거주하시면서 관련된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혹시 어머님으로 안 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관련 업체분들이 계시거든요. 또는 수리하시는 업체분들, 등 교체하시는 업체분들, 또는 수도 배관하시는 업체분들, 그리고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 등등등, 제가 인터넷이라든지 관련 많은 또 업자분들 찾아가서 다 연락을 드려놓고 연락처를 이미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또 전 건물주분에게 또 그런 관리 노하우도 많이 제가 받았던 거죠. 관련해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머님과 같이 이제 나중에 다시 같이 투자돈을 모아서, 어머님이 3층에 거주하시면서 저는 경주에 있고, 어머님은 현실적으로 같이 거주하시면서 세입자분들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면과 동시에 저는 멀리 있지만 그래도 관리적인 부동산과의 연락이라든지 부동산적인 연락, 아까 말씀드린 공실 관리, 또는 내가 나중에 퇴근 후 또는 정말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이제 제가 주말에 경주에서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됐을 때 바로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리라든지 리모델링은 제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수리가 다 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실이 다 있다면 빨리 사진을 깔끔하게 청소라든지 모든 수리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사진을 다 촬영한 뒤에 바로 직거래 카페라든지 직거래 사이트에 바로 올려서 바로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가 또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본인과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됨으로써 이런 다가구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3번째 이유고요. 4번째입니다. 4번째는요. 정말 10번 이상 현장, 동일 매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현장에 제가 임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그 주변에 공실이 만약에 없을 여건이 되는지, 또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그런 위치적인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방 관련돼가지고 방도 수시로 제가 봤죠. 건물도 올라가 보고 방도 공실이 있던 방 그때 당시에 구조가 괜찮은지, 또 수리가 할 것이 많은지, 건물 내적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건물주분과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만나고 문제점이 있는 걸 또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중대하자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이렇게 또 와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 등등등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건물주분을 상당히 제가 귀찮게 했죠. 10번 이상 만나고, 이 부동산을 제가 선택하기 전에도 아마 20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대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외에 수많은 제가 원룸 매물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가 원룸을 선택하는 게 이 다가구주택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는 어떤 것이 좋고, 또 방 구조는 이런 구조가 요즘에 선호하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부분과 수익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 정도 돼야지만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겠구나, 이 정도 보는 눈이 조금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매물을 선택하기 전에 많은 매물을 본 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근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분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해당 지역 카페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지역 카페에 이분이 매물을 올리신 걸 보고 제가 연락을 드리면서 직거래로 바로 현장에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인연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 매물을 선택할까 다른 것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몇 달간의 심사숙고 끝에 이 매물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직거래로 부동산과 같이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고 바로 이분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서류적인 부분, 권리적인 부분 충분히 제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투자성이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득이 있겠다 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오면서 문제가 없다. 다행히 지금으로서 보면 서로 부동산 복비 수수료도 아끼게 되면서 빨리 금매로 이번에 내놓은 것을 제가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주 많이 보는 카페, 지역 카페 이런 거 보면 원룸을 직거래에 내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게 직거래가 맞는지, 그리고 금매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는 눈을 키우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간을 내서라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분과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원룸도 보고 저 다가구주택도 보고 많이 보시는 게 내 눈을 높이는 방법, 나의 내공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나중에 어느 정도 내용이 쌓인다면 충분하게 권리 분석도 되고 어느 정도 하자가 없다는 거 서류적인 분석이 다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직거래로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정도 내용이 쌓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4번째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5번째입니다. 아까 3번째
연장선상인데요. 부모님이 그때 어머니가 이제 좀 절실했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2016년도까지 어머님은 빌라 2층에 이제 전세를 거주를 하고 계셨거든요. 다른 동네에. 근데 이제 전세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였고, 그런데 또 어머님이 또 일은 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하시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곧 이제 은퇴 시기가 이미 다가왔고 또 다가오실 분도 많은데요. 언제까지 내가 뭐 계속적으로 아프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월급쟁이로서요. 그럴 조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깨도 아프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셔서 병원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시는데요. 그때부터 느꼈던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해온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지금 뭔가 부모님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영원히 어느 정도 수입이 끊기고 월급쟁이로서의 삶이 끝난과 동시에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게 뭐 큰 대기업이라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 후에 안정된 현금 흐름이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수많은 대화를 했던 거죠. 저와 어머님과.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도 부정적이었죠. 못 놈을 어떻게 사? 나 지금 돈도 없는데. 자, 그랬던 현실적인 조건을 하나하나씩 대화를 했던 거죠. 같이 투자를 하자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투자했던 종잣돈, 키워놓던 투자 종잣돈과 이제 어머니가 이때까지 모아놓던 돈과 그다음에 전세 자금 있지 않습니까? 전세 보증금 합쳐가지고, 물론 100% 다 돈을 원룸을 주고 살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수 가격이 되는 원룸을 사자. 그리고 대출과 현재 세입자들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합쳐가지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 매물을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얘기를 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상당히 보수적이었죠. 왜냐면 부모님은 아시잖아요. 투자를 한 번도 해오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저 많은 세입자들 내가 관리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힘들겠다.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죠. 제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엄마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곧 이제 몸은 아프다 그러고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 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대안이 무엇인가? 엄마 현실적으로 나중에 일을 그만뒀을 때, 어떻게 아프게 됐을 때, 또는 의식주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까먹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현금 흐름 창출법이 있는 것인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뭐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거죠. 뭐 또 다른 기술이 있거나 또는 또 다른 재취업이 된다거나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내가 현금을 창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팩트고, 참 어쩔 수 없지만, 좀 냉혹하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설득을 했던 건데요.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매수를 해서, 물론 관리하는 건 힘들고 운영하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꾸준히 매달 나오는 많지는 않지만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일은 그만두고 향후 몇 년 뒤에 일은 그만둘 것인데 계속적으로 남의 집에 전세를 얹혀 살면서 계속적으로 내 돈, 모아놓은 돈을 까먹으면서 생활비를 쓸 것인가? 자, 여기서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한번 해보자 했죠. 나도 최대한 이 다가구주택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운영관리, 부동산 관리, 공실 관리는 최대한 내가 할 것이다. 대신에 같이 현 세입자들의 그 같이 건물에 같이 사시면서 운영을 같이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결정이 나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 베이비 부모, 저희 부모님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겠지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베이비 부모 세대분도 있고, 또는 저같이 베이비 부모를 그 부모님으로 모시고 계신 또 시청자, 구독자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평범한 일반 직장인도 어떻게 다가구주택을 매수를 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5가지 현실적인 방법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예전에 이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경험과 노하우 뭐 어느 정도 쌓였다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저 사람이 특별해서,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제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도 예전부터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아주 큰 성공을 해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아주 부족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마인드 자체가 그때 당시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직장으로서 삶은 언젠가 한계고, 언젠가 나는 직장을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요즘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 드리죠.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데 계속 의학은 발전되는데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서 40년, 50년간을 아무런 소득, 아무런 현금 흐름이 창출되지 않은 나의 노년기에 어떻게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는 바로 현금 흐름이 답이 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직장인들이 말이죠. 그러면 대안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하게 내가 기술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뭐 저작권료라든지 이런 게 없는 제3의 현금 흐름이 없다면 부동산밖에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를 안 됐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때 가서 60대, 70대 가서 재취업 할 수 있으면 좋죠. 건강해서. 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때 60, 70대 돼서 나를 고용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겠는가? 사업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아니면 요즘에 한창 말을 하는 이런 유튜브 또는 또 다른 제3의 이런 수익을 창출될 수 있는 제 저작권 관련돼서 광고 수입이라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답이.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제 말씀을 아마 동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여기밖에 회사 안에서밖에 나는 써먹을 기술밖에 지금 내가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밖을 나왔을 때 우물 안을 뛰쳐나온 개구리처럼 우물을 밖을 나왔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 정말 냉혹한 이 지옥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밖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지금부터 노력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밖에 나가서는 옷을 입지 않은 발가벗은 채로 밖에 나가는 것과 한겨울에 밖에 나가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저와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아, 냉정하게 지금 다크호스라는 저 사람이 한 예전부터 준비했던 저 방법으로 나도 한번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는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오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곧 닥쳐오겠구나. 곧 겨울이 나에게 닥쳐오겠구나. 여러분들 왕자의 게임 아시나요? 우리 미드 중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끄는 거 아시죠? 거기 항상 많은 그 대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겨울이 오고 있다 이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 계속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준비를 한다는 거죠. 데뷔를 하고 저쪽 이 성벽 밖에 이 겨울이 항상 오는 그 주인공들이 항상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성벽에 항상 뭔가를 대비하고 또 혹시 먹을 것을 항상 이렇게 하고 혹시나 나쁜 적들로부터 항상 그걸 지키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죠. 저희한테도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 날씨는 지금 봄이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겨울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겨울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말씀드릴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어도 분명히 우리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다가구주택, 원룸 또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심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혹시나 오늘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끝까지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큰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